그렇다면 마라톤 중후반을 지나 마일 구간인 30km 지점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책발러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생리학적인 관점을 통해 마일 30km 구간을 극복하자 라는 내용을 담았죠. 영상을 보고 몇몇 분께서 그럼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마라톤에서 운동 생리학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마일 구간인 30km 지점을 넘어 무사히 완주까지 다다르는 비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1950년대 하역 작업을 마치고 항구에 도착한 선박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힌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창고 안에 홀로 남은 그는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 창고 벽에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세히 적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춥다. 손가락이 얼어붙는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항구에 도착해 냉동 창고를 연 사람들은 선원이 적은 글을 읽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하얗고 돌아오는 길에는 냉동장치의 전원을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창고 온도는 영상 19도로 일반적으로 춥다고는 할 수 없는 온도였는데요. 그렇다면 선원은 왜 얼어 죽은 걸까요? 사실 그는 실제로 추위를 느꼈다기보다 냉동창고에 갇혀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 그의 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컬어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는 플라시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42.1고라는 거리를 달린 동안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즐거움과 기쁨, 환희처럼 좋은 순간이 있다면 반대로 몸이 무거워지면서 불안, 긴장, 절망감이 들 때도 있죠. 앞선 냉동창고의 선원의 사례처럼 30km 지점에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순간 컨디션이 뚝 떨어지면서 근육통이나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가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뇌 신경회로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더 빨리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마라톤 중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영향이 우리 몸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대뇌 변형계에 속하는 편도체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적당량의 코르티졸은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필요 이상으로 분비량이 많아지면 혈압과 심박수가 오르면서 몸을 더 빨리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오랜 시간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은 나는데, 혈압과 심박수가 빨리 상승해 더 일찍 지치면서 호흡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면서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는 마라톤 중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의 분비도 억제될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운동 중 고통이 줄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뛰다가 몸이 힘들어지는 시점에 나 이대로 페이스를 유지 못할 거야, 끝까지 못 뛸 거야 는 식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엔돌핀의 분비량이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엔돌핀을 통해 완화되었던 고통이나 피로 부하가 다시 또 나타나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정리하자면 마라톤을 뛰는 도중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피로감이나 통증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된 상태에서 뛰다 보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는데, 이는 마라톤처럼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에서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톤 중후반을 지나 마일 구간인 30km 지점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사회심리학 용어 중 하나로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기대나 예측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쉽게 말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영풍문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베스트셀러 매대에 항상 있던 게 더 시크릿 이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게 자기 실현적 예언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대와 믿음이 뇌의 신경회로와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km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몸이 괜찮네? 남은 거리도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 뇌에선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 기쁨과 집중력을 높이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 달성에 따른 기대와 믿음이 신경전달 물질 분비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뇌의 신경 가소성도 변화시킵니다. 우리 뇌는 외부 자극 등에 의해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성질을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게 변한다고 해서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그 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무릎과 고관절에서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여기까지 온 거면 완주한 거나 다름없어. 더 뛸 수 있다고 믿고 좀만 더 가보자 하고 생각하면 관련 신경계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은 신경계에도 다양하게 자극을 줍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요. 우리의 중추신경계도 피로신호를 덜 보내면서 아직 더 뛸 수 있어 라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운동신경계에도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다 보니 근육이 이완되면서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기 수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 전략으로 이어져 완주할 때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돕게 되죠. 요약하자면 우리가 달리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비롯한 신경계가 안정을 이루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체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죠. 요컨대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단순히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 아닌 뇌 신경회로와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마일 구간인 30km를 극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합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라톤 후반부 힘겨워하면서도 페이스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잘 버텼고, 그리고 1, 2km 남은 시점에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내서 스퍼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손을 활짝 벌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머릿속으로 완주 후 기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죠. 기대가 현실이 되는 이유는 우리 뇌가 그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치열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저도 4월에 있을 삼척 황룡조 마라톤에서 이번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하면서 뛰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